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유튜브 채널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그리고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 나라를 지켜가는 일, 국가를 안보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이 점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으로 두어야 되겠고요. 또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의 방위산업 분야를 어떤 식으로 더 개발하고 또 수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점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심각하게 가슴 아프게 머리가 저려오도록 고민을 하고 현장을 뛰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 나라의 소위 지도층이라고 하는 자들이 정말로 이 정신을 차리고 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심각하게 우리가 회의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독일의 철혈제상 비스마르크입니다. 자, 그리고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던 징기스칸.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아남아 전 세계 가장 방대한 제국을 완성했던 저 몽고의 사나이 징기스칸. 이 태무진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이 방산 수출에서 세계에 우뚝 솟아오르게 하려면, 즉 최소한도 천조국인 미국을 능가할 수는 없겠지만 방산 수출 분야에 세계 제2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나토 국가들이 폴란드 대평원에서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차, 자주포 등 기갑 장비들을 모두 끌고 나와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훈련에서 미국산 및 유럽산 전차와 자주포는 폴란드 대평원의 무른 지형을 통과하지 못하였고, 또 허우적거린 반면에 한국산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는 폴란드 대평원을 안방처럼 누비면서 실사격 훈련을 하였습니다. 나토 국가의 최고 사령관부터 말단 병사에 이르기까지 유럽 및 미국산 기갑 장비들의 성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목격을 하였고, 반면 한국산 기갑 장비들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체험하였습니다. 당초 폴란드군의 계획은 미국산 M1A1 에브람 전차를 주력 전차로 사용하고 한국산 K2 흑표 전차를 보조 전차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을 통해서 전자 장비 및 기동성 모든 면에서 한국산 K2 흑표 전차가 미국산 M1A1 에브람 전차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K2 흑표 전차를 주력 전차로 사용하고 M1A1 에브람 전차를 보조 전차로 사용하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런 소식은 유럽 및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고, 폴란드 옆의 루마니아 역시 K2 흑표 전차를 300대에서 500대 구매하는 내용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자주포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육군 또한 K9A2 자주포 약 1000여 대를 구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서방 진영의 주력 전차는 K2 흑표 전차, 주력 자주포는 K9 자주포로 결정난 상태입니다. 수출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한 대당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늘어나게 되는데, 한국산 무기 체계를 구매하게 되면 기술 이전 및 공장 건설 등 엄청난 경제적 지원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성능 좋고 유지 비용이 적으며 후속 군수 지원이 잘 되는
한국산 무기 체계를 구매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 된 것입니다. 또 최근 카타르에서 한국 육군과 카타르 육군이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한국 육군이 해상운송을 통해서 싣고 간 K2 흑표전차, K9 자주포의 성능이 카타르군이 보유하고 있던 독일산 전차와 자주포의 성능을 압도하였습니다. 이런 소식은 중동과 아프리카 각국으로 삽시간에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앞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산 전차와 한국산 자주포를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미 해병대용 다연장포 하이마스를 주문하면 언제 도착할지 모릅니다만 하이마스 주문을 취소하고 한국산 천무 다연장포로 갈아타려는 움직임 역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향후 서방진영,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지상군 무기 체계는 한국산으로 통일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한국산 함정과 잠수함이 전 세계의 바다를 장악하게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해군은 이지스함 및 잠수함의 건조 및 수리가 힘들어져서 현재 수리는 대한민국의 조선업체들에게 물량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선박 건조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미 해군 함정까지 수리를 맡았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세계의 함정 및 잠수함 건조 분야 또한 국내 기업들이 독식할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함정 및 잠수함이 기계에서 점점 전자제품으로 변해가고 있고 조선, 배터리, 전기전자, 인공지능, 반도체 등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대한민국 조선 업체들을 독일 및 일본 업체들이 따라잡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거리 500km급 탄도미사일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잠수함과 함정에 사거리 500km급 미사일까지 탑재하여 수출한다면 설령 일본과 독일은 한국 조선소들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아지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마하 2.5 사거리 300km급 한국형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 또한 조만간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기술 이전에 인색한 독일과 일본 업체들이 함정 및 잠수함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능가한다는 것은 점점 불가능하게 됩니다. 때문에 전 세계 해군 무기체계 상당 부분은 국내 업체들이 나눠 먹게 될 전망이다 하겠습니다. 이미 한국 해군은 함정 및 잠수함용 전투체계, 소나체계, 공격 및 방어 미사일, 어뢰, 에이사 레이더 등 거의 대부분을 국산화하였습니다. 동력체계도 수년 내에 국산화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향후 몇 년 뒤가 되면 기갑 장비들의 엔진을 국산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함정 및 잠수함 또한 엔진 국산화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산 FA-50 전투기와 KF-21 보라매 전투기가 전 세계 하늘을 제패하는 이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 사천 에어쇼에서 FA-50과 KF-21에 탑재할 마하 2.5 사거리 300km급 공대지 미사일이 공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량하여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함 미사일로 개량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FA-50에 탑재하여 세 차례에 걸쳐서 발사 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유럽 및 미국산 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을 FA-50과 KF-21에 탑재할 예정이고 현재 한창 개발 중인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년 내에 현실적인 전력화가 될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FA-50에는 한국산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공중급유 장치까지 장착하는 등 대대적인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량 사업들이 모두 완료가 되는 2030년대 초반이 되면 FA-50은 경전투 및
고등훈련기 시장을 석권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4세대급 전투기인 프랑스의 라팔, 스웨덴의 그리핀, 유럽 4개국 유로파이터, 미국의 F-16, F-18, F-15의 경우 도입 비용이 1,500억 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해서 도입 가격이 500에서 600억 원 선인 FA50 그리고 도입 가격이 약 800억 원까지 하락할 수 있는 KF-21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도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32년 이후가 되면 KF-21이 내부 무장창을 장착한 완전한 스텔스기로 변신을 하며 무인 전투기 및 무인 폭격기 등과 함께 작전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5세대 스텔스기인 F-35A 시장도 상당 부분 잠식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미 무인 전투기 및 무인 폭격기도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년 내에 KF-21 그리고 FA50과 합동 비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4,600대 이상 판매가 된 F-16과 1,000대 이상 판매된 F-5 경전투기 시장과 1,000대 이상 수요가 있는 고등 훈련기 시장을 한국산 FA50 최신 개량형과 4.5세대에서 6세대로 진화가 가능한 KF-21이 모두 차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방산 수출이 진행이 되면 대한민국은 러시아, 중국, 유럽의 방산 수출 점유율을 모두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산 수출 세계 2위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다음으로 국방비가 100조 원이 되면 방산 수출 및 국내 일자리가 증가되는 까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첨단무기 개발과 도입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현재 국방비 부족으로 직업 군인에 대한 대우가 열악합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군대를 대거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첨단무기를 운영할 인력이 없어 군대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군대를 떠나면 이들이 실업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여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를 단순하게 국방 안보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2023년 국방비가 57조 원일 때 비정부기구 NGO 같은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102조 3천억이나 지급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직업 군인들이 군대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구형 무기체계에 대한 교체 및 성능 개량 사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대조적으로 각종 시민단체에는 돈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국민들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아마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정부기구 경우 정부 예산을 지원받으면 제대로 된 정부 감시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비정부기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 금액을 국방비로 전환해서 국방비 100조 원 시대를 조기에 개막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노후된 무기들을 전량 신형 무기로 교체하거나 성능 개량을 할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한국군에 납품되면 한 대당 가격이 점점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방산 수출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복합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방산업체들 그리고 군 부대가 대부분 지방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방비 증액은 지방 경제를 살리는 데도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비정부 기구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대폭 삭감 줄여나가고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자국의 방어는 자국에서 알아서 하라는 이런 기조가 정착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무기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러시아, 중국, 유럽의 방산 선진국들이 재컨디션을 회복하기 전에 국산 무기 체계를 대거 수출해야만 하겠습니다. 또 이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기에 국방비 100조 원 시대를 개막을 하고 대대적인 노후 무기 교체 및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방산 업체들의 방산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6.25 한국전쟁을 마케팅에 활용해야 되겠음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방산 수출을 폭발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6.25 한국전쟁을 문화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만들고 6.25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뮤지컬, 만화, 소설 등을 만들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에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6.25 전쟁은 소련, 중국, 북한으로 이어지는 국제 공산주의 세력이 자유대한민국을 침략한 침략 전쟁이었습니다.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군인 약 500만 명이 한반도 전역에서 싸웠던 제2차 세계대전의 버금가는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장진호 전투, 흥남 철수작전, 다부동 전투, 인천 상륙작전 등 수많은 전투와 이산가족 사연 등 엄청난 소재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를 역사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 수출하게 되면 전쟁으로 초토화되었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70년 만에 세계적인 군사 강국 및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였는지 궁금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 주겠다고 전 세계 국가들을 설득한다면 그들은 쉽게 대한민국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꼭 방산 수출이 아니더라도 원자력 발전, 고속철도, 건설 등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 기업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 수의 급감으로 전국에 늘어나고 있는 폐교가 전국 도처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폐교를 6.25 한국전쟁 역사 박물관으로 만들고 그 지역에서 있었던 6.25 관련 스토리를 스토리텔링화해서 전시한다면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6.25 한국전쟁의 교훈을 학교 공교육에서 별도의 과목으로 떼어내서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6.25 전쟁의 교훈을 별도의 과목으로 떼어내서 가르치게 되면 학생들이 스스로 6.25 한국전쟁 관련 문화 콘텐츠를 제작, 창작하는 창작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국내 경제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성이 검증 안 된 정부 기구에 대한 국고 지원을 대폭 줄이는 대신에 국방비를 100조 원까지 늘리고 6.25 한국전쟁을 방산 수출 마케팅에 활용한다면 국방안보, 일자리 창출, 내수 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 증대 등 여러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됩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도와주었던 67개국을 매년 6월 달에 초청을 해서 6.25 한국전쟁 기념 월드컵을 개최하고 이 국가들을 6.25 한국전쟁 감사 클럽으로 묶어서 잘 관리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외교가 훨씬 더 쉬워지고 훨씬 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또한 미국의 요구대로 100억 달러를 제공하면서 매번 반대급부를 받아낸다면 미국도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178만 9천 명을 파병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178만 9천 명의 병력을 파병하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은 이미 사라진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이
680억 달러를 전쟁 비용 및 전후복구 비용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만일에 미국이 이와 같은 680억 달러를 전쟁 비용과 전후복구 비용으로 투입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친구인 나라, 우리의 우방, 우리의 혈맹인 미국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들에게 대단히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민 여러분, 사람이라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준 친구들에 대해서 그 고마움과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각골난망이다 혹은 결초보은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자, 말로 떠드는 이런 것은 고마움이 아니죠. 하지만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감사함을 표시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절실하게 요청되는 사항이다라고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도 저희 방송에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